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고려할 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생활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베트남으로 보내는 금액은 가족의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경우 한 달에 $200에서 $500 사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은 식사, 숙박, 의료, 교육 등의 일반적인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결정할 때 가족과의 소통과 상호 양해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세계일보 결혼한 부부 10쌍 중 한 쌍은 다문화 부부. 30대 남성도 외국인 아내 맞이의 뉴스에 따르면 다문화 결혼, 특히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결혼 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태어난 환경부터 문화 관습이 달라 결혼 생활에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대화가 필요하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야 한국, 외국 여성이 다르지 않지만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혼 후 단 2주 만에 가출해 유흥업소에 취업한 사례도 보고됐는데요. 2년간의 연애 끝에 20대 베트남 출신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남성 A씨는 마지막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슬프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세계일보와 만난 어시 주장에 따르면 그는 한 번의 아픔을 딛고 베트남 여성 B씨와 재혼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들은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터라 결혼 전부터 애틋한 마음이 컸는데요. A씨는 서로 멀리 떨어져 지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했다고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이들의 국제 연애는 2년간 계속됐습니다. B씨는 한국에 오기 전 2명의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등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요. 이에 A씨는 물심양면으로 B씨를 도왔습니다. 그가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 뒷바라지는 물론 생활비까지 주며 B씨의 한국행을 지원했습니다. A씨의 이런 노력은 결실을 봤습니다. B씨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 2023년 5월 A씨가 있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2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했던 터라 지체 없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됐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도 B씨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일을 쉬어가며 아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챙겼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B씨는 결혼 후 단 2주 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B씨는 편지에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면서 가능하다면 2주간 나가겠다. 연락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돌아오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았고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습니다. A씨는 B씨가 걱정돼 백방으로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소식을 들었는데 한 제보자로부터 아내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성실한 모습에 열심히 노력해 한국에 왔던 터라 설마 하는 마음이 컸다고 A씨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소식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과 함께 제보자가 알려준 곳으로 B씨를 찾으러 갔는데요. 그곳엔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B씨는 당당하게 행동했고 되레 화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집에 빚이 있고 그 빚을 갚아야 해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고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A씨는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었습니다. 사과조차 없는 그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B씨는 강제 출국돼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후 생활비 송금과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1. 결혼 직후 가출한 베트남 아내 사례. 한 한국인 남성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매달 약 130만 원의 생활비를 베트남에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하였고 이후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국제결혼 피해자들의 실태. 다른 사례로 한 남성은 태국인 아내와 결혼 후 매달 평균 100만 원을 태국 가족에게 송금했지만 아내는 입국 2달 만에 가출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으나 아내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3. 베트남에 남겨진 자녀의 생활비 요구. 한편 베트남에 자녀를 두고 온 아내가 매달 약 30만 원의 생활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가족 관계에 대한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제결혼 시 생활비 송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서로의 기대와 경제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으로 생활비 송금은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생활비로 송금해야 하는 금액은 개인적인 상황과 양가의 합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가족이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 한국 남편이 지원하는 사례가 흔하지만 금액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베트남 가족의 경제 상황. 베트남 가족이 농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경우 지원 요구가 적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전적으로 결혼한 딸에 의존하는 경우 송금 요구가 클 수 있습니다. 2. 거주 지역에 따른 생활비. 베트남의 대도시 하노이, 호치민과 농촌 지역의 생활비 차이는 큽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한 달 생활비는 약 $200, $400만 2,550만 원 정도가 적당하며 대도시에서는 $500에서 $76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송금 빈도.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하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송금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족 구성원 수. 베트남 가족이 몇 명인지, 특히 자녀나 노부모가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송금 금액. 일반적으로 한 달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금액 30만 원에서 50만 원 베트남 가족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중간 금액 50만 원에서 80만 원 부모님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많은 금액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가족이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특별한 상황의 집, 수리, 의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 현실적인 접근 방법. 1. 결혼 전 합의. 결혼 전에 베트남 가족의 경제 상황과 지원 요구에 대해 솔직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금액과 빈도를 명확히 정하고 과도한 부담을 피하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2. 예산 관리.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금액을 설정합니다. 필요시 양가 가족이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의합니다. 3. 송금 문화 이해. 베트남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입니다. 이를 존중하되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 후 송금은 양국 문화와 가족 관계를 이해하며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결혼 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